가파르게 확 꼬꾸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 하락의 폭이 잘 버티는 곳들 가격 하락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KB 선도 아파트가 뭐냐? 가격이 높은 아파트 순위로 50개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사다리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요즘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래가 매물을 걷어들였다, 급매물이 빠졌다 이렇게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급락한 거래가 나온다, 막 계속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대외적인 변수도 굉장히 변수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에 대한 간단한 시황, 그리고 좀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기사 한 3개 정도를 정리해서 올려봤는데요. 하락폭 역대 최대, 잠실은 또 금매가 싹 빠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인플레는 정점을 찍었다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여러 가지 혼조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려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전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을 가장 크게 압박하는 외부 변수가 바로 금리인데요. 이 금리가 지금 오히려 매매보다 전세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매가의 힘이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이 전세 시세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개포 프레시던스 자이 같은 경우도 입주를 앞두고 많은 매물이 지금 쏟아져 나온 상태고, 전세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낮아지면 매가도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몇백 건 물량으로 인해서 입주 물량으로 해서 반포 르의 물량이 전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리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전세가 아마 강남의 시세를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KB 주간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어요, 전세가. 근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그 주간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KB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한번 전체적인 전세 가격의 지수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KB 부동산에서 가져온 전세 가격을 가지고 종합지수 제가 그래프화 시킨 것입니다. 보면은 1997년도 IMF 때 굉장히 하락폭이 크게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물량으로 인한 전세 가격 하락이 계속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시기에도 전세 가격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바로 이 지역, 이 부분이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전세 가격 하락폭이 매우 단기에 가파르게 확 꼬꾸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전세 시장이 매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의 움직임 우리가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을 갖다가 보실 때 지금은 어떤 언론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이런 거에 너무 몰입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다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기사화하는 것들을 보기보다는 조금 먼저 앞서서 시장을 읽는 눈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요것은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인데요.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보면 추세를 보면은요.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 하락의 폭이 조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5개 광역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락폭이 좀 더 잦아질지 아니면 더 깊어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동마영송, 광, 중구까지 포함해서 영등포 포함해서 이런 지역들 지금 잘 버티는 곳들 가격 하락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실거래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호동의 레미안 하이리버, 신공호 파크자이 지금 10월, 11월, 9월 이렇게 해서 거래가 굉장히 낙폭의 큰 거래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포 같은 경우에도 그랑자이가 이제 얼마 안 된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5억대, 30평대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마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조금 계속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그 외에 이제 영등포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하락에 대한 조짐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11월에 그리고 10월 말 이렇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낮은 저가 거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가는 어떤 시장이라는 점 분명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 강남권, 동남권에서 번진 어떤 하락의 힘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강남 입구 그리고 그 외 지역까지 전체적인 시세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스텝이 대기 중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나온 거 외에도 중구 같은 경우에도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구 그리고 뭐 동작구 이런 지역들 좀 가격에 대한 어떤 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상위 50개 대장 아파트 집값도 뚝뚝 하락폭 역대 최대 이렇게 기사가 크게 나왔어요.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나지만 우리가 언론의 어떤 공포성 기사는 좀 더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별해서 읽어 가셔야 하는데, 상위 50개라는 거는 KB에서 발표하는 그 주택가격 동향을 가지고 지금 한 것이고요. 기사화한 거고, 상위 50개의 아파트라는 것은 선도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KB 선도 아파트. 그럼 그 KB 선도 아파트가 뭐냐? 가격이 높은 아파트 순위로 50개가 아니고 이 아파트입니다. 네. KB 선도 아파트 50 아파트 중에 첫 번째 맨 상단에 위치한 아파트가 헬리오시티예요. 왜 이러냐면 이게 시세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클수록, 그리고 단지가 큰데 아파트 시세가 꽤 높은 아파트면 이 시세 선도 아파트의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전국 최대 아파트인 헬리오시티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대부분이 지금 10위 안에 있는 아파트들 보시면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엘스, 올림픽 선수촌, 리세치 모두 송파에 위치한 아파트들이고 최대 규모 단지들이다 보니까 대단지여서 그만큼 하락폭도 컸던 곳입니다. 그래서 선도 아파트 50개 아파트가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건 이미 우리가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계속 가격 하락폭 커졌다 뭐 이런 얘기를 이미 여러 번 언급했던 지역들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지역은 지금 생성된 하락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던 결과치가 이제 언론의 기사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무서워할 기사는 아니라는 점. 그 외에도 뭐 잠실주공, 음마, 올림픽 패밀리 다 이미 가격의 어떤 하락폭이 컸다, 확대됐다 이런 기사들이 이미 한 달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죠. 뭐 트리지움, 고덕, 그러니까 잠실 그리고 강동 이런 지역들이 대규모 단지들이 워낙 많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은데 시세도 꽤 높게 형성돼 있던 지역들이다 보니까 하락폭이 이곳들의 하락폭이 커지면 선도 50개 아파트의 하락이 낙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왔다. 강동구 아파트들부터 시작해서 또 고래힐 그리고 이제 성남의 상선 포레스티아 이런 아파트들 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과천의 레미안슈로도 지금 하락폭이 꽤 컸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선도 50개 단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49, 50이 가면은 한신한진, 도남동 그리고 관악드림타운,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0개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라는 걸 우리가 알고 기사를 좀 읽어 가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 정점 찍어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는데, 물론 저 기사가 내용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 대한 우리가 조금 다른 흐름이 좀 짚어지고 있다. 외부 변수에 조금 다른 기류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우리가 조금씩 짚어가야 될 것 같아서 기사를 넣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유럽의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어떤 인플레가 이제 좀 정점을 좀 치닫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찍고 이제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지금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의 어떤 그 경제의 분위기가 읽혀진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뭔가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금리 인상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시장의 분위기, 세계 경제 흐름을 좀 읽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넣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전세 가격 흐름을 지금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세는 곧 금리랑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전세의 어떤 기류가 바뀌는 시점은 시장의 기류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지금의 어떤 동남권에서 시작된 어떤 가격 하락의 어떤 그 여파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마용성광, 동마용성광, 그리고 중국까지 영등포까지 영향을 미쳐가면서 조금 더 추세적인 어떤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변화가 있었죠. 비규제 지역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서울과 일부 몇 개 지역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 비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기 지역 그리고 인기 단지들의 흐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조금씩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지금 인기 지역, 인기 단지, 예를 들자면 동탄 같은 곳에 있는 운암 포스티벨이 지금 굉장히 상위의 그 관심 아파트인데요. 20평대가 5억대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보고 계시는데 관심이 있는 거죠. 왜? 하락하니까 신나가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매수할 전혀 어떤 그것이 없다면 볼 필요가 없겠죠. 다만 여기가 이렇게 떨어졌구나. 그럼 다른 내가 관심 있는 곳도 떨어질 수 있겠다. 또는 내가 관심 있던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구나. 내가 매수할 타이밍이 다가오구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거래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5억대 물건이 또 거래가 터지고 또 터지고 그렇게 내려가느냐. 아니면 5억대 물건 거래가 한두 개 더 나온 다음에 이제 5억대 거래가 없어지느냐. 이런 식의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물, 관심단지 매물들의 시세, 호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의 정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조금씩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세의 바닥에도 점점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금리의 산을 지금 밑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중턱은 이미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의 어떤 꼭대기에 지금 점점점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시세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더 빠지길 바라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까지 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변수에 의한 하락이다 보니 이 변수가 거쳐지는 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변화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언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지 조금 더 하락은 하겠지만 바닥 가까이로 지금 접근해 가는 중인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하락은 급격한 상승을 불러온다. 급격한 상승을 일으킨 단지들은 제가 그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조금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었는데 급격하게 너무 빠르게 많이 오른 곳들은 그만큼 조정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런데 완만하게 많이 올랐지만 자기의 체격 대비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올랐던 곳들이라면 그게 근데 하락이 너무 갑작스럽게 급격히 나왔다 이런다면 상승 반전될 때도 조금 빠르게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균형이 맞춰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올랐는데 아예 안 오르고 안 떨어지고 또 많이 떨어졌는데 오르지 않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약간 그 균형을 맞춰가는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균형이 혼자 깨어진 것이 어딘지 그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곳은 어딘지 그런 찾아내는 그런 퍼즐 찾기를 우리가 좀 잘 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우리가 좀 파악을 지금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을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버티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이제 힘을 더 조금만 내신다면은 그래도 좀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꾸로 내가 뭔가를 지금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현장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관심 많은 지역들 또 현장의 속속들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